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보험 리모델링 할 때 많이 저지르는 실수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보험 시장은 리모델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신규가 많지만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영업하는 설계사 입장에서도 기존에 있는 보험을 어떻게든 해지하고 들어가야 많은 보험료를 계약으로 이끌 수 있으니까 무작정 해지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분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지,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사항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크게 4가지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본인의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고 리모델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장을 먼저 설계받은 다음에 이 설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고지사항에 따라서 보험이 가입되고 안 되고가 정해져야 되는데, 너무 욕심나는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자기의 고지를 누락하거나 또는 설계사가 누락을 종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예전에 가입한 거라서 가입 이후에 병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엄청난 병력은 아닌 거죠. 그냥 예전에 그냥 입원 한번 했었는데 뭐 요 정도인데, 신규 보험 가입할 때는 이게 고지사항이 되어서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고지사항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할증이 되거나 부담보가 잡히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거절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 건강 상태를 확인을 정확히 고지사항에 맞게 한 다음에 신규 보험이 제대로 인수되는지 확인을 하고 기존 보험을 삭제를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보험이 인수가 결정도 안 됐는데 내가 보험을 덜컥 먼저 해지했다가 보험을 못 갈아타는 일이 발생을 하면 정말 난리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 상태가 무조건 1번, 리모델링 할 때는 첫 번째로 고지사항을 꼼꼼히 따지면서 보험 리모델링을 시작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80세 만기 보험은 안 좋다라고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거의 80세 만기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특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사망과 진단금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뭐 둘 다 마찬가지 개념이긴 해요. 우리가 사망보험금이나 암 진단금, 뇌질환 진단금, 심장 관련된 질환 진단금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내가 소득 활동기에 있을 때,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암이나 뇌나 심장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의료비의 타격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실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의료비로 작살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어디에서 작살나냐면 생활비에서 작살나는 거예요. 내 소득활동기에 있던 사람이 큰 질환이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면 소득이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단금, 사망보험금의 개념은 생활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보통 60세까지 소득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실비 그리고 내가 저축해 놓은 돈 정도만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대질환에 걸리면 중증장애인으로 국가에 등록되게 되고 급여 비급여에서 급여 부분의 95%를 나라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실비에서 커버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비는 오래 가져갈수록 굉장히 유리한 거라서 실비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80세 만기는 안 좋다라고 달려드는 설계사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네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가 되게 열받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한 번씩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보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간혹 가다가 뇌출혈 뇌경색이라고 쓰여있는 증권도 있지만 그분들은 뇌졸중을 보장받고 계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으로만 보장을 받고 있어요. 뇌출혈이 뭐죠? 터지는 거. 급성심근경색은 뭐죠? 심장으로 피가 들어가는 관상동맥이 완전히 꽉 틀어 막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요거만 보장을 해줬는데 지금은 뇌출혈이 아니라 터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뇌경색, 막히는 뇌경색. 그쵸? 그걸 포함해서 뇌출혈 뇌경색을 포함해서 뭐죠? 뇌졸중이라고 부르죠. 뇌졸중도 보장을 해주고요. 그리고 기타 혈관 질환도 보장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심장은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라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협심증도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있던 보험을 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규로 보험 가입하는 보험에 예전 거는 해지시키면서 뇌출혈 이런 걸 아예 빼버리고 뇌혈관 질환 2천만원 또는 1,000만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 2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급성심근경색은 보장 범위가 좁으니까 아예 빼버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이렇게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계사들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뇌출혈에 걸리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뇌출혈에 걸리면. 그렇죠. 근데 발생할 확률은 적죠. 뇌졸중에서 뇌출혈을 제외한 뇌경색은 뇌출혈보단 돈이 덜 필요해요. 맞죠? 뇌출혈이 제일 심각한 거니까. 뇌혈관 질환 전체에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뺀 나머지 혈관 질환은 돈이 더 덜 필요해요. 맞나요? 네, 그게 맞는 겁니다. 뇌출혈은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근데 뇌출혈 진단금 우리 진단금 많이 넣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뇌혈관 진단금. 왜냐하면 비싸기도 비싸고 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00만원, 많아야 2천만원까지밖에 안 들어가져요. 근데 그거에 범위가 넓다고 그거만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뇌출혈 걸리면 2천만원, 1,000만원 나오면 충분한가요? 모자른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반드시 뇌출혈이나 뇌졸중도 복층으로 설계를 해줘야 비용도 굉장히 절약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진단금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진단금은 1회 나오고 없어져 버리지만 특약이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지급된다. 그리고 심지어 뇌혈관 질환 수술비 진단금 1,000만원의 특약 값보다 뇌혈관 수술비의 특약값이 훨씬 더 저렴하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러면 뇌혈관 진단금은 비싸면서 한 번밖에 안 주는데 뇌혈관 수술비는 싸면서 여러 번 회당 계속 지급해 주니까 요걸로 막 설명을 해가지고 넣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과연 그럴까요? 보험사는 절대 서비스 항목이 없어요. 보험 계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확률을 가지고 돈을 책정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 말은 뇌혈관 질환에 걸려서 수술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 고객분들도 뇌질환으로 진단받아서 진단금 준 경우가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3건에서 5건 정도, 5건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있어요. 한 번도 수술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물론 수술비는 넣어야겠지만 거기에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단금이 축소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달콤한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약관상의 수술이라고 함은 생체의 절단 및 절제 등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수술비를 못 받는 거예요. 약관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달콤한 말에 절대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째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보험 비교. 그쵸? 여러 개 견적을 받아서 제일 저렴한, 싸다고 좋은 걸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같은 보험사에 저렴한 상품이면 좋은 거예요. 똑같은 보장에. 미지급형이나 무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해서 제일 저렴한 회사 상품을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흔히 은행에 적금 넣을 때
1년짜리 적금 넣을 때 국민은행에 이런 우리은행 튼튼한 은행 안 가고 저축은행 가잖아요. 이자를 더 주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20년짜리 적금,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보는 그런 적금이라면 저축은행 가시겠어요? 아니면 튼튼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 가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자가 조금 낮더라도 튼튼한 은행에 갈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설계사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험사가 망해도 다른 데로 이관돼서 계속 보장해준다. 과거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하지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본이 저금리로 가면서 보험회사가 2000년대 들어서 8곳이 줄폐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미아 고객들이 발생하면서 고객들한테 책임을 일부 전가를 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러면서 적립금도 굉장히 많이 대폭 축소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이관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지금 보험사 거의 5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실제로 어떤 보험사가 싸게 파냐면 메이저 회사들이 싸게 팔지 않아요. 튼튼한 회사들은 적정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싸게 팔았다가 나중에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조그마한 회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당장 매출을 높여서 딴 데로 회사를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매출을 높이고 싶어서 보험을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메이저 회사들한테 경쟁이 안 되니까. 그게 쌓이고 금리가 낮아질수록 보험사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보험사가 아니라 줄도산하게 돼버리면 이건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에 이미 돈을 맡겼는데. 그렇죠. 우리 원금 보장되려고 넣는 거 아니잖아요. 보장받으려고 넣은 거잖아요. 요거를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튼튼한 회사. 그쵸? 그 회사에 가장 저렴한 상품이면 훨씬 좋은 거예요. 무조건 싼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때 주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어렵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영업이 유튜브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무료로 설계를 해드리고 있고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방 출장까지도 출장비를 받지 않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노쇼도 굉장히 많아서 요즘에 정말 상처도 많이 받고 있고 그쵸? 가입하고 저는 나름대로 보험금 청구까지 다 도와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 소비자 마음 그냥 단순 비교를 위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회사 저 회사 비교하는 설계사 아니라는 점 아시고 문의를 하셨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튼튼한 회사의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만 하는데도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과거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을, 특약들, 보장들을 알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하는 작업이 리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기존 거에서 필요 없는 거는 조금 줄여야 되겠지만 상황을 봐서 그리고 가족력이나 납입력 등등을 확인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제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 상품 비교가 아닌 저한테 보험을 진짜 맡기고 싶은 분들한테만 저도 시간을 투자하고 싶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여기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리모델링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